문호를 활짝 개방하면서도 이 당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어떤 응집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지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새 집을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지을 새 집은 앞으로 함께 할 동지들 또 천하의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 빈 방이 많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모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최고의 인재와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이 신당 측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좀 이따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 네. 약칭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불러도 되겠죠?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전에 1963년도에 5.16 쿠데타 이후에 야당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새 좀 트렌드가 좀 더불어 이렇게 한글을 쓰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데 조금 옛날로 좀 복고적인 좀 뉘앙스가 좀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DJ 정부 때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거든요. 예. 혹시나 이제 그거를 앞에다가 국민의당이 한 게 아닌가. 그것도 아주 또 추측도 예리하지. 가능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호 여사 발언 논란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저께 예. 어느 방송에 가서 당명을 쭉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국민연합. 국민연합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근데 했었습니다. 국민회의가 지금 예,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딱 생각이 나서 국민연합으로 했고 국민회의하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연합 하면 어떨까 했는데 어쨌든 국민 두 자는 맞힌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윤여준, 한상진, 그리고 오늘 영입한 인사들 발표, 당명 등 저는 탈당할 때 그 충격파만큼은 더 주지 못하는 걸 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범작. 예.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 범작이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지율들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낼 수 있는 동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렇습니다. 좀 복고적인 냄새도 나고 좀 그런데 적어도 아니, 복고 떠나가지고 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제 당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 사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체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중성입니다. 예.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조금 복고풍 냄새 나긴 하나 두 가지 정도는 고려했다 보는 게 그럼 왜 세련된 이름을 하지 않느냐 새정치답게 좀 계획적인 이름이 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안철수라는 초선 의원의 새로운 신당을 맡겨 나가고 지지도로 인해서 큰 거대 정당이 이끌고 나가기에는 세련된 이름보다도 좀 안정적인 당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국민이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국민의 대중적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것이 전국적 정당과 안정적 정당의 모습을 가져가는 그런 이름이 자기들 판단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리고 우리 박 변호사님도 좀 고전적이다 이런데 국민당이 많아. 이게 약칭이 국민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섭 돌아가신 국민당이 이만섭 국회의장께서 이끄신 당도 국민당이었고 80년대 그 이후에 정몽준 회장이 이끈 당도 통일국민당이었었고 이게 국민의당.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정당들이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들을 확보했다는 거죠. 과거에 이 국민당이라는 큰 실패가 정당들. 없었다는 거죠. 큰 실패가 없었어요. 큰 실패가 없다. 같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죠? 사실상 무슨
점도 보고 이렇게 예. 사주팔자도 보고 하듯이 예. 그렇게 따지는데 물론 뭐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문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 중요한 그래도 것이죠. 부리기가 좀 쉬워요. 근데 문패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브랜드거든요. 브랜드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해야지 예. 그게 뭐야? 이렇게 예. 되면 뭐 좀 이상한데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설명은 이제 헌법 1조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거기에서 땄고 아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예.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국민의당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명도 길지 않고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너무 길면은 길어요. 부르기가 우선 힘들어가지고요.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당 예. 뭐 하니까 아주 부르기도 쉽고 뭐 쉽게 이렇게 문패로는 입력이 아주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지로서는 그게 아주 있잖아요. 명확하게 떠오르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좀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라디오, 우리 YTN 라디오 진행하다 보면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나고 새부터 나가게 돼요. 이 사람 말버릇이는 게 무섭거든요. 이글만 하니까 또 바뀌고 이것도 이글만 하면 또 바뀌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당 오늘 이름도 저거 하고 아까 우리 서영원 부수장께서 이 뭐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영입하려던 인사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취소를 했죠. 영입 취소를.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딱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와 하면 좋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왜 이런 일이 일단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윤여준, 한상진 투톱 체제 첫 작품으로 평가될 텐데, 물론 그 두 분이 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뭐 위원장을 수락하고 또 엊그제 수락한 분들이어서.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부정부패 청산을 얘기했는데, 그 5명 중에서 3분이 이미 스폰서 검사라던가 뇌물공여 금품,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답안지를 바꿔쳐서 아들을 채용했던 전력이 있는, 그렇다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됐던 분들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신당 이미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아마 부랴부랴 취소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신당이 갖는 불안함, 인사가 특정 라인을 통해서만 들어오지 전체적 회의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안정적 체계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이 없다. 네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정치를 할 때에도 계속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CEO형의 이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시스템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치 방향으로 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인재 시스템은 사실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DB 베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한 10만 명 정도가 인재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뭐 인사를 해봤던 경험칙 측면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한 10,000명 정도 파일을 제가 봤는데 사실상 하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거의 다 하자가 좀 있고. 제 건 안 보신 모양이네. 농담입니다. 예, 예.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인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인재는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신당이고 중도기획을 포방하는 그런 첫 작품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례 깊지 못하다 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여의도에 약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아름아름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흔적, 지금의 상황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들은 이제 영입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신당에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다행히도 2시간 반만 취소를 했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안철수 신당, 이제 이름을 빨리 바꿨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을 바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도 개혁에 대한 이념적인 모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념보다는 차라리 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대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인재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지금 보이는데 조기에 빨리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전 다행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잘못된 거고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너무 배치되니까 그 아주 잘못된 거지만 그보다 더 첫 번째 인재 영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인재 영입이 왜 호남 사람들을 데려오냐? 그렇지 않아도 호남에는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신당 내에는 현역 의원이 이미 탈당한 사람도 많고 새로운 영입을 한다면 다른 쪽에서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지고 영남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데려와야 하고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이미지에 맞으려면은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이었는데 그 두 분은 70이 넘으신 분들 이런 고령자들을 첫 번째 영입 대상자로 모셔오면서
전혀 어떻게 검증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1호 영입으로 5명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다 비리에 관련돼 있고 2분은 완전 고령자에서 무슨 정치를 하던 분도 그만둬야 할 분이 왜 들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뭐 문재인 대표 그 영입도 그렇게 싹 잘했다고는 뭐 할 수 없는데 거기도 또 문제된 분이 한 분이 생겼는데 여기는 첫 영입부터 이래가지고 과연 인재 영입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저희 시청률이 좋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안철수 의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벌써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당 이름 정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불릴 때와 국민의당으로 불릴 때의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